당신을 조종하는 사람의 말버릇. 그건 다 내가 예민해서 그런 거야. 그때 내가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어. 너 기억 잘못한 거야. 내가 너니까 말해주는 거야. 그건 네가 다 오해한 거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하니? 예전엔 안 그랬잖아. 넌 항상 문제를 키워. 그냥 좀 넘기면 안 돼? 네가 먼저 그랬잖아. 그러니까 네 잘못이야. 너한테는 진심을 말해도 안 통해. 그래서 다들 너 힘들어해. 네 친구들도 다 나랑 같은 생각일걸? 나 아니었으면 너 지금 이렇게 못 됐어. 그러니까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혹시 이런 말 자주 들어본 적 있나요? 처음엔 그럴싸한 충고처럼 들릴 수 있어요. 정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한 걸까? 내가 잘못 기억한 걸까? 혼란스럽죠. 이런 말이 반복되면 감정이 아니라 뇌가 먼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자신감은 사라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기 시작하죠. 가스라이팅은 그냥 상처 주는 말이 아니에요.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헷갈리게 만들어서 결국은 내가 이상한가? 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상대는 항상 널 위해서라는 포장을 하죠. 하지만 이상하게 내가 점점 작아지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기분이 든다면 그건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당신의 뇌를 조작하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어떻게 뇌를 흔드는가? 잠깐 지금 바로 구독 먼저 해두세요. 당신 뇌를 믿으시나요? 이 채널 나중에 다시 찾고 싶어도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우리 뇌가 그렇거든요. 가스라이팅의 핵심은 반복입니다. 한두 번은 그냥 넘길 수 있어요. 내가 좀 예민했나 보다.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그 말이 계속 반복되면 뇌는 그걸 진짜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우리 뇌에는 두 가지 중요한 센터가 있어요. 편도체, 위협을 감지하고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전전두엽, 논리와 판단을 담당하는 뇌의 CEO입니다. 가스라이팅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편도체가 반응합니다. 뭐지? 왜 자꾸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불안, 긴장, 경계심이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 전전두엽은 내가 너무 민감한가? 진짜 내가 잘못한 걸 수도 있겠네. 판단력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는데? 너 진짜 기억 못하는 거야? 이 말은 당신의 기억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처음엔 내가 착각했나? 하다가 결국은 내가 항상 틀리는 사람이 된 기분이 들죠. 다 너 잘 되라고 말하는 거잖아. 넌 왜 그렇게 모든 걸 부정적으로 봐? 이 말은 당신의 감정을 문제 있는 것으로 몰아갑니다. 불편하다고 말하는 순간 오히려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 되죠. 이게 무섭습니다. 감정도 혼란, 판단도 혼란. 내가 스스로를 검열하고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맞는 걸까? 아니야, 나는 너무 나약해진 거야. 결국 가장 무서운 건 내 기억과 감정을 내가 못 믿게 된다는 것. 가스라이팅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 안의 자존감과 신뢰를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이런 말들이 왜 위험한가? 1. 상대의 감정이나 기억을 부정한다. 그건 내 착각이야. 넌 늘 예민하게 굴어. 처음엔 그냥 말다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이 반복되면 뇌는 혼란에 빠집니다. 내가 잘못 기억한 건가? 내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했나? 이렇게 자신의 감정과 기억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뇌는 경보 시스템인 편도체를 더 자극하게 되고 논리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기억이 흔들리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신뢰 전체가 무너지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느낀 감정, 당신이 본 기억, 그 모든 것이 틀렸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듣는다면 뇌는 결국 나는 틀리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어냅니다. 이 죄책감을 심는다. 다 너 잘 되라고 한 말이야. 내가 너니까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처음엔 배려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상하죠. 배려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나쁩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말하면 그걸로 기분 나빠할 일이야? 그럼 너한텐 아무 말도 하지 말란 소리야? 이런 식으로 되려 내 감정이 문제인 것처럼 몰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참아야 할 것 같고 내가 너무 민감한 것 같고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조차 미안해지죠. 감정을 억누르게 만들고 죄책감을 각인시키는 심리 조작입니다. 우리 뇌는 죄책감을 매우 강하게 기억합니다. 그 감정을 피하고 싶어서 나중엔 그냥 입을 다물게 되죠. 감정 표현을 멈추고 판단도 멈추고 결국엔 상대의 말에 따르는 게 더 편한 선택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뇌가 조종당하는 순간입니다. 3. 고립시키고 자기 판단만을 믿게 만든다. 너 친구들은 다 이상해. 넌 판단력이 부족하니까 내 말만 믿어. 이런 말 처음엔 걱정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순진해서 나쁜 사람한테 휘둘릴까봐 걱정하나 보다. 내가 믿는 사람들보다 이 사람이 더 날 생각해주는 건 아닐까?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이건 걱정이 아니라 걱정처럼 포장된 차단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를 하나둘 끊게 만들고 가족이나 직장 동료까지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엔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다른 사람은 나를 이해 못해. 이 사람 말이 맞는 걸지도 몰라. 이렇게 되면 그 사람만이 진실이자 기준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면 다양한 시선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가스라이팅은 그 다양한 시선을 제거해버립니다. 오직 한 사람만의 시선, 한 사람만의 잣대만 남도록. 결국 그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내가 되어버리죠. 가스라이팅의 진짜 무서운 점은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 말이 반복되며 자기 감각을 무너뜨린다는 점이에요. 그럼 실제 상황에서 우리의 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가 널 위해서 이러는 거야. 요즘 너 진짜 예민하다. 처음엔 그냥 넘깁니다. 뭐 나를 걱정해서 한 말이겠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슬금슬금 이런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혹시 진짜 내가 문제일까? 뇌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점점 상대의 말을 사실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뇌는 자신의 감정보다 상대의 말을 먼저 신뢰하게 됩니다. 일상적인 조언과 가스라이팅, 뭐가 다를까? 친구 A, 내가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인 걸 수도 있지. 하지만 이어서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분명 이유가 있었던 거야. 의견을 나누면서도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대화입니다. 상대 B,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너만 그렇게 생각해. 감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판단을 주입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조언은 나를 이해하려는 안내이고 가스라이팅은 나를 조종하려는 설득입니다. 어떻게 대처할까? 1. 기억을 기록하세요. 가스라이팅의 가장 무서운 점은 기억과 감정을 흐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계속 그런 적 없어. 네가 잘못 기억한 거야 라고 말하면 아무리 분명했던 사실도 점점 흐릿해지고 결국에는 내가 틀렸다고 믿게 되죠. 그래서 반드시 그날의 상황을 기록해두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상대가 한 말, 내가 느꼈던 감정, 있었던 일의 순서와 맥락. 이걸 간단하게 메모장이나 다이어리에 써두기만 해도 나중에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라는 흔들림을 줄일 수 있어요. 뇌는 반복적인 의심에 노출되면 스스로를 검열하기 시작하지만 기록은 뇌의 편이 되어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고 감정이 가라앉았을 때 기록을 다시 보면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이건 단순한 메모가 아닙니다. 당신의 감각과 판단력을 지키는 방어막이자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복구 작업입니다. 2.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이야기하세요. 가스라이팅을 겪는 사람들은 점점 혼자 생각하고 혼자 감당하는 패턴에 익숙해집니다. 내가 예민한 걸 수도 있지. 괜히 얘기해서 나만 이상한 사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검열하고 침묵하게 되죠. 하지만 뇌는 혼자 있을 때 더 쉽게 왜곡됩니다. 내 감정을 자꾸만 상대 기준에 맞춰 해석하게 되고 내가 본 현실조차 상대의 말로 필터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나 아닌 누군가에게 말하는 행동입니다. 그 상황에서 너라면 어떻게 느꼈을 것 같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다른 시선과 감정이 들어오는 순간 뇌는 다시 균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건 조언을 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 검증 장치를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친구, 가족, 혹은 전문가와의 대화는 내 기억과 감정을 다시 진짜 나의 것으로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그 세계는 오직 가해자의 논리만으로 채워집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과의 대화가 그 세계의 균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3. 내 감정을 의심하지 마세요. 가스라이팅의 가장 깊은 상처는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너무 민감했나? 이 정도로 불편한 내가 이상한 걸까? 그 사람이 맞고 내가 틀린 걸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게 되면 뇌는 점점 자신의 감정을 감지하는 능력조차 잃어갑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불편했다면 그건 진짜입니다. 감정은 논쟁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느낀 불편함은 있는 그대로의 반응이니까요. 우리의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면 작은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 반응을 예민하다며 무시당하면 결국 뇌는 감정을 느끼는 걸 위험한 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정은 점점 무뎌지고 판단력도 함께 마비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불편하다고 느낀 그 순간 이미 당신의 뇌는 위험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그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 주세요. 나를 지키는 첫걸음은 내가 느낀 것을 내가 먼저 믿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그리고 그 말이 자꾸 떠올라 마음이 흔들린 적 있나요?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 경험이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뇌는 속일 수 있지만 마음은 기억합니다. 당신은 절대 조종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모든 건 뇌가 하는 거야.